오늘 주제. 이동수단을 통한 주술 회피. 주술 회피. 그 주술이라는 게 뭐야? 다르게 이 세상의 그런 물질을 변주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의식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 주술이다. 근데 이런 주술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에릭 클리네가 저술한 1177 BC The Year Civilization Collapsed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요약하자면 그거야. 이집트하고 그런 그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그런 화려한 문명이 있었는데 바다 민족의 약탈로 인해서 문명이 황폐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문명이 쫄딱 망했는지. 그간 발전해 오던 그런 문명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장면들을 담고 있는 것이 1177 BC, The Year Civilization Collapsed 이 책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책이에요. 문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한순간에 박살난다. 한순간에 박살난다. 그런 점에서 이 고대 시대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는 통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근데 그 문명이 박살나는 과정에서도 배나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타고서 도망간 사람들은 새롭게 문명을 꽃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명이 박살났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문명을 다시 꽃피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틀란티스 멸망에서 살아남은 자들 또한 배를 타고 남은 탐험가와 상인들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수송은 재난에서 도망치는 수단입니다. 트랜스포트라는 거 자체가 이 재난에서 도망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자녀들조차도 물질 세상을 그 자기 멋대로 변주하려는 행동은 안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주술사, 샤먼 그 위 단계의 기술을 모방한다. 그래가지고 물질 세상의 그런 어떤 변주를 위해서 주술이라는 그런 의식 행위들의 총체를 집행하는데 근데 그 주술사들이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원리를 모방하는 거다. 그죠? 최초의 원리를 모방을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랭킹보다는 떨어지지만 어떤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즉각적인 효험을 나타내는 그런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판이 하늘의 기술이라면 주술은 땅의 기술인 건데 실제로 그 위치크래프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그런 마녀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바바야가라든지 인간보다 더 굉장히 체계화된 그런 마술은 아니나 그 조직적으로 어떤 집단을 가지고 행해지는 마술은 아니지만 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동되는 이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타락천사들이 하늘에 의해서 심판돼가지고 지상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과 타락한 후의 천사들은 다르게 묘사가 되는데 짐승으로 바뀌잖아. 짐승으로. 여기 보면 동물형으로 막 바뀌잖아. 뭐 표범, 사자, 코끼리 뭐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동물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맘디케이님, 진격거 땅울림, 원피스 악마의 열매는 바다에서 힘을 못 쓴다. 그것도 논리가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모든 주술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땅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고 바다까지는 그 주술의 효력이 미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공기, 하늘이나 바다에서는 술법이 지상만큼 잘 작동하지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창작물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술법 세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해요.
예, 술법은 절대적이지가 못하다. 강한 운명을 타고난 자들을 방해할 수 없다. 술법은 그림자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류에서 전면으로 나서면 안 되고 그림자처럼 돕는 기술로만 작용해야 한다. 이 술법, 이 독법, 주술 이런 것들은 쉽게 파회가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해주, 모든 술법에는 해주 방법이 존재한다. 근데 하늘의 심판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주술사가 건 그런 저주라든지 그런 술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잘 머리만 굴리면 해주하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직접 심판하는 거는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지, 도망가는 거. 예를 들어, 죽음의 천사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문들, 사문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보이면 재빠르게 도망가야 해. 재빠르게 도망가야 돼. 나비처럼 도망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신의 그런 재해, 재난, 그런 거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빨랑 도망가라 이거야. 빨랑 도망가라. 그래서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면은 그런 주술을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작용에서 벗어나니까. 운명의 작용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땅에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하늘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땅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여러분들을 일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그 땅의 그 토지로부터 흙으로 나타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의 의식 체계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땅도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그 조나라에서 몰살 당한 그 장평대전이라는 게 있고 장평대전 장평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평대전 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이 진나라에서 조나라의 그런 포로 45만 명을 참수를 하고 그 생매장을 했는데 그 땅 자체가 몇 년 동안 음산했다. 음기가 강해고 그 문제가 생겼다. 에다스 왕이 굉장한 그 술법가야. 고대 비밀 사회의 그 리더라고 봐도 무방해. 미다스 왕이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대지모신 키벨레의 양아들이고 여러 가지 그 제사와 술법 행위에 정통한 그런 프리기아의 왕이었잖아. 근데 이 프리기아의 왕을 그 유목민족인 킴메르인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킴메르인들이 뭘 갖고 다녔냐면은 말하고 개들을 사냥개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는 술법이 안 먹히죠. 안 먹혀. 이 땅의 힘으로도 이런 그 술법, 전사들의 그런 또 체계를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마법사들의 체계로 전사들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바이킹들도 심지어 그런 술법들을 무력화시키는 기법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쓸려 나간 거야. 바이킹의 그 켈트인들, 그 드루이드들을 모두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그 정복자 윌리엄, 어제 풍우님과 한 캠페인에서 그 정복자 윌리엄이 그 마법 세계가 가득한 그 드루이드 세상을 평정했잖아요. 평정. 그런 거 보면은 술법 세계는 전사의 체계와도 전사의 체계에서도 무너지기가 쉽다. 술법은 어떤 체계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필요로 하는데 외부의 혼란이라든지 큰 소리라든지 굉음이라든지 외부에서의 그런 간섭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술법이라는 거는 약하다고 깨지기가 쉽다고 예를 들어 양자 큐비트 같은 거야. 양자 큐비트 관측했을 때 그게 깨져가지고 방해를 하면은 술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죽창 한 방에 나도 한 방이지. 그러니까 체계화된 어떤 그런
그 숙련된 며칠 동안 금식과 그렇게 하면서 쌓아 올려와야 되는데 전쟁 때는 막 굉음이 들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에 말 게다가 반마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저기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야. 말의 피는 주술을 해주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슈빈 쌍둥이가 그 말 머리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애초부터 그런 악귀들을 쫓는 효력을 가졌단 말이야. 말이라는 게 말이 피를 흘리면은 그게 천연적인 그런 그 저주와 술법을 해주하는 역할로 쓰이는데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킴메르인들이 약탈하는데 그냥 수도 고르디움은 박살났지. 그리고 트로이 성을 함락시킨 트로이 목마 이것도 이동수단이지. 이동수단. 트로이 성이 원래 포세이돈하고 아폴론이 성벽을 쌓아 올린 성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그 주술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동수단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방어주술이죠. 방어주술. 방어주술인데 이 트로이 목마한테 뚫렸다. 주술을 땅의 범위로 작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 어떤 그 술법이나 저주가 있을 때 영향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땅에서 달아나면 웬만한 주술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이 저주라는 것도 땅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맥에서 달아나면은 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좌표를 바꿔서 움직이기 때문에 술법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 술법이라는 거는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대상에게 거는 그런 그 그 간드와 비슷한 건데 간드가 이 대상을 그렇게 가르켜요. 이렇게 화살표로 가르켜. 간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상을 지칭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술법인데 그 좌표가 바뀌면은 술법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미다스 왕은 수도 고르디움을 지키기 위해서 주술의식을 펼쳤으나 말을 타고 개를 부리는 킴메르인들을 격퇴할 수 없었다. 그게 경험적인 그 사례고 방어 주술로 거듭 중촉된 트로이조차 트로이 목마에 의해 속았고 멸망했다. 이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를 멸망시킨 거야. 그 말이 멸망을 시킨 거야. 말이 근데 또 포세이돈의 상징이잖아. 참 의미심장한 거지. 그리고 헤롯 왕의 영아 살해 명령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했고 그로 인해 생존하였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땅을 범위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는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령 사실은 법이에요. 법, 법이라고. 그 주술이라는 것도 법입니다. 법칙. 이 세상의 그 법칙. 그 법칙을 명령을 하는 건데 그 땅만 바뀌었을 뿐인데 명령이 안 먹히는 실제로 그런 헤롯 왕의 법령에서 이 이집트라는 외국 땅으로 도망간 예수님이 무탈하게 잘 지냈던 것도 그런 법령이 미치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고 추론을 해보면은 땅을 범위로 작동하는 주술, 타회 관응, 파회 쌉 가능